제가 알고 지내던 22살 남자애는 남한 드라마 3편 보고 K-POP 노래 70곡을 유포했다는 죄로 공개 총살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탈북 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실행에 옮기기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그립습니다. 2003년 5월 6일 일가족 9명과 함께 황해남도 강명군에서 서해바다로 은혜를 넘어 탈북한 김일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저의 삶, 특히 저의 아버지의 긍정적인 마음과 총명함, 아버지의 능력 있는 리더십이 어떻게 저희 가족의 탈북이라는 위대한 꿈과 실천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의 형제가 감행했던 치밀하고 아슬아슬했던 탈북 준비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겪는 저의 생업 과정과 자녀를 양육하며 느끼는 감사와 행복을 감동적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 자유를 향한 불굴의 의지.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한국 TV방송과 라디오를 늘 보고 들으며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외부 문물을 접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북한에서 소위 부자였습니다. 골동품 사업과 금, 밀수 등 이른바 비사회주의적인 활동을 해서라도 저희 처자식들을 배불리 먹이고 돈 걱정 없이 살게 하셨죠. 이는 단순히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넘어 자유로운 세상에 대한 아버지의 갈망이자 닫힌 사회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저와 제 형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자 아버지는 저희에게 남한으로 탈북하자는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에게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오랜 꿈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인 제 동생을 바닷가 마을로 거주를 이전시켜 파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은인자중하며 당에 충성 다하는 척하면서 치안이나 탈북 요소를 감시 및 단속하는 모든 담당 관리자들을 매수하고 정찰하는 등 바닷길을 파가라고 명하셨죠.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지원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동생이 바닷일을 배우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아버지는 동생에게 5톤급 잠수 목선과 집을 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형제에게 북한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져야 할 가족이 많아지면 탈북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저희는 그때는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동생은 거기서 독립적인 생활을 해나가면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았고 탈북 루트를 파가는데 시간을 바쳤지만 실질적인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황해남도 옹진군 금광산에서 금광석 채굴 및 금제련, 금판매까지 금사업을 하며 많은 돈을 벌며 살았습니다. 이 시기에 아버지께서는 야속하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탈북 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실행에 옮기기까지 15년이라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와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함께 나누지 못해 아버지가 너무 그립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312이라는 비사회주의 상목그룹바에 단속되어 사회주의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인력을 부렸다는 이유로 노동력 착취죄에 걸려 운영하던 사업장을 다 빼앗겼습니다. 많은 뇌물을 바쳐서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아버지의 능력과 안면으로 살아왔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저에게 더 큰 고난과 함께 아버지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민낯과 부패와 거짓으로 얼룩진 통치. 제가 겪었던 실현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의 부패함과 거짓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황해남도 전역은 봉쇄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주민들의 삶을 완전히 봉쇄했죠. 지역 간 이동 금지, 마스크 2개 착용, 약국에서 약 판매 금지, 발열자 강제 격리 조치 등 기본적인 의료 시스템조차 마비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민간요법이라며 버드나무 껍질을 끓인 물을 먹으라고 선전했습니다. 이 시기 전국적으로 많은 버드나무가 껍질이 벗겨진 채로 말라 죽었고 버드나무 껍질을 먹은 사람들 속에서는
약물 부작용으로 죽거나 솔사를 하며 고생한 주민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남한에서 코로나 환자들의 병균이 묻은 생활 쓰레기를 북한 바다로 홀로 보내고 있다고 선전하고 바다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바닷가 마을 주민들에게 백신을 놓았는데 당시 소문에는 백신이 시험 단계에 있는 약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백신 약 한 대 값이 소 한 마리 값이라며 엄청 비싼 약이지만 당의 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비싼 돈을 들여서 사온 약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동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려는 비열한 술책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기 식량값과 모든 공산품 가격이 폭등하여 주민들이 엄청 고생하고 강력범죄가 성행하였습니다. 하룻밤 지나면 어디서 누가 강도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리가 매일 비지하게 들렸고 어죽하면 국가에서 저녁 9시가 되면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통행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 기간에 북한 정권은 3대 악법을 제정해놓고 강하게 주민 통제를 압박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교법, 평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핸드폰 문자로 줄임말이나 남조선 어투로 언어를 사용하면 평양문화보호법으로 처벌했고 남조선 드라마나 K-POP 가수들의 헤어스타일이나 패션을 보고 따라하는 MZ세대들을 처벌할 때는 청년교양보장법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한국, 일본, 미국의 콘텐츠를 보다가 단속되면 반동사상문화배교법을 적용해 공개 총살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당시 22살 먹은 남자애는 남한 드라마 3편과 K-POP 노래 70곡을 보고 유포했다는 죄로 공개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 기간에 석 달에 2번꼴로 공개 총살을 집행했는데 어떤 때는 한 번에 12명을 총살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형수의 50%는 반동사상문화배교법에 의해 적대국의 콘텐츠를 보다가 단속되어 처형되는 사례였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인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잔인한 폭력 집단임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치밀했던 탈북 준비, 목숨을 건 아슬아슬한 여정, 아버지의 오랜 꿈이자 저의 절박한 염원이 된 탈북은 저의 마지막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아내를 만났는데 북한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인 농장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신분보다 조금 위인 노동자 신분이었고 이런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자자손손 농장원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농장원은 사람 축에 속하지 못하는 제일 비천한 신분이었고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농장원을 경멸하고 농장원 자녀와 혼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죠. 저는 뇌물로 아내의 신분 세탁을 한 이후에 결혼할 계획이었고 사실혼 관계로 3년을 함께 동거하며 살았고 신분 세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중반에 당의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사는 사람들을 함께 산 기간만큼 교화소에 보내라는 방침이었고 우리 부부도 3년이나 교화소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안원에게 뇌물을 찔러주고 순간은 해결했지만 앞으로가 문제였습니다. 이때 한국을 꼭 가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확실해졌습니다. 탈북 준비는 저와 동생의 치밀한 계획과 아슬아슬한 실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바닷가에서 선장을 하고 있던 동생을 겨우 설득했고 시작부터 준비 완료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전체 탈북 준비 과정은 저와 동생만이 비밀리에 기획했습니다. 배 수리 및 개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은 제가 담당하고 동생은 배 수리를 하며 탈북 루트를 파악하는 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저는 무기 준비 등 탈북 실행 며칠 앞두고 저의 어머니와 아내를 설득하였고 동생은 동생네 식구들을 설득했습니다. 내 동생과 저는 탈북 모의 시험을 여러 번 해봤고 브리핑을 통해 날씨 조건과 바다 물때를 계산했습니다. 날씨는 제가 한국 라디오에서 나오는 밤 9시 58분에 2분 동안 나오는 날씨를 매일 들었습니다. 북한 날씨는 엉터리였기 때문입니다. 해상 경보와 비 오는 날씨를 노렸습니다. 또한 바닷물 때는
남쪽 방향으로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사리발이면서 썰물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2023년 5월 6일 밤 10시 황해남도 강령군 평화수산에서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NLL을 넘어 단 2시간 만에 대한민국 연평도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의 격동과 안도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의 꿈을 이뤘다는 감격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행복, 감사와 눈물과 희망의 미래. 당시 임신 6개월째였던 저의 아내는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딸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북한에서 당국의 가혹한 법 때문에 못했었던 결혼식도 대한민국에서 성대하게 올렸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며 틈틈이 공부해서 중장비 자격증도 이루게 취득했습니다. 지금은 지게차 운전공으로 일해서 가족을 먹이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고 노력하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는 제 생업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며 매일 감사함을 느낍니다. 특히 딸 아기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은 그 어떤 어려움도 있게 합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행복입니다. 저의 가족을 잘 정착시켜준 대한민국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한 간곡한 부탁입니다. 저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주민들이 저와 제 가족이 겪었던 고통,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가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각국의 정부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